안녕하세요. 이나인의 아름다운 띠, 이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이나띠 6기 주연아띠, 7기 예진아띠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점수 70%, 교과 성적 30%의 비율이 반영됩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을 미응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실질 반영 비율을 생각해 본다면 논술 점수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논술을 꾸준히 준비해온 친구들이라면 아주 유리할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작년과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의예과를 선발한다는 점인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 한해 논술 점수 70%, 교과 성적 30%의 평가를 거쳐 총 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의예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가영, 영어, 과학, 탐구 중 3개 영역에서 각 1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과학,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의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인문계열의 경우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총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논술형 60점과 수치자료 분석형 40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논술형은 견해를 선택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며 재반박을 하는 형식의 유형입니다. 수치자료 분석형은 자료 분석과 자료 선택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전 과목을 대상으로 8개에서 10개 논제를 포함하는 세문항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연계 논술은 문제의 답만 구하는 것이 아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는 시험입니다. 요구사항과 조건을 찾아 제시문을 분석하고 연습자를 활용해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답안 개요를 작성하고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이 드러나도록 답안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하대학교의 논술 시험은 120분으로 여유있게 풀 수 있는 분량으로 출제되며 제시문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학과처럼 인문계열이지만 자연계열로도 모집하는 학과들의 경우는 수리 논술을 응시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학과를 포함한 몇몇 학과들은 인문, 자연 계열에서 분리 모집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으로 글로벌 금융학과 자연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자연 계열 논술고사인 수리 논술에 응시하시게 됩니다.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인문 계열의 경영대학에 소속해 있다 하더라도 자연 계열로 모집하게 될 경우 다른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 지원하시는 동일한 지원자들처럼 자연 계열 논술을 응시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형별 모집 인원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저는 내신이 낮을 경우 논술 점수로 만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논술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점수의 만점은 300점이며 논술 시험 점수는 700점으로 환산됩니다. 주연아띠의 설명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주로 3에서 6등급의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는데요. 내신 3등급일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점수는 290점, 6등급일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점수는 284점이므로 3등급과 6등급의 학생 점수 차이는 1000점 만점의 논술 전형 평가 점수 중 6점이 됩니다. 이는 논술 시험 점수 약 1.35점에 해당하므로 논술 점수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의 팁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먼저 인문계열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적절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제한되어 있는 글자 수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논제를 최대한 간결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계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단계별로 풀이과정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풀이과정이 옳다면 부분 점수를 부여하지만 과정이 없이 답만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됩니다. 수식과 그림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용한 팁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는 논술고사 및 모의논술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및 입학처를 통해 업로드한 동영상을 통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계열별로 세분화된 논술 준비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하대학교의 논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을 참고해서 내가 작성한 답안에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들을 스스로 확인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모두 기출문제 예시 답안을 활용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에 동시 지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한 가지 전형으로 여러 학과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전형으로 한 가지 이상의 학과를 중복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꼭 수험생 본인에게 알맞은 전형을 선택해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끝내기에는 섭섭하죠. 마지막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이 박사정관 선생님의 꿀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564명으로 올해는 의예과를 10명을 포함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으로는 논술이 70%, 학생부 교과가 30%로 일괄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교과 성적이 많아 보이지만 교과 성적보다는 논술 성적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전형입니다. 앞서 의예과를 10명을 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 의예과 지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 탐구 중에서 3개 영역 이상 1등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 윤리 분야의 주제가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인문 계열의 문제 유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중에서 지지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예상 반론을 기술한 후 재반박하는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자료 분석형 문제의 경우 제시된 도표나 그래프를 진단하여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전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빈번하게 출제되는 분야는 이항 정리, 도함수의 활용, 여러 가지 적분법,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 영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논술의 출제 유형은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교가 발행하는 논술고사 자료집이나 입학처 홈페이지의 논술 자료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출제 범위나 출제 원리, 채점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하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하대학교 입학처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인하대학교는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인하대에서 만나요.